나랑 우리 똥강아지 얘기 들어보실라우? 전라남도 구례의 한적한 시골 마을. 매실 농사를 짓는 박말순 할머니와 9살 손주 민준이의 하루는 언제나 달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민준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자. 아이고, 저 녀석 또 뭔 일을 치는 거요? 뭘 쏟은 거요, 이 녀석아? 할머니는 고무신을 질질 끌며 방으로 달려갔다. 우리 똥강아지! 아침부터 뭐 하는 겨 다친 데는 없는겨? 으구! 세상에! 방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자빠질 뻔했다. 민준이의 방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빨아둔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김치통이 뒤집혀 있었다. 할머니, 제가 대박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요. 잠옷 차림의 민준이가 신이 났다는 듯 외쳤다. 김치 속에서 나오는 가스로 로켓을 만들고 있었어요. 너튜브에서 봤는데 이걸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으이구! 세상에! 내가 아까 담근 김치를 또 실험에 쓴 거요? 이 녀석아! 지난번엔 할미 된장을 가지고 발효 에너지 실험한다고 해서 온 동네가 된장 냄새 진동을 했는디. 할머니, 그건 실패작이었잖아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볼트사에 들어가서 우주인이 되면 할머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손주의 엉뚱한 상상력이 귀여웠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뭐예요? 전 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 녀석아! 아침부터 라면은 뭔 라면이여? 할미가 맛있는 녹두죽 끓여놨어. 어여, 그거 먹자! 아, 또 녹두죽이요? 난 피자가 먹고 싶다고요. 동네 슈퍼 영혼에도 냉동 피자 팔던데. 민준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투정을 부렸다. 이 녀석아! 피자는 뭔 피자여? 아가, 우리 땐 말이여. 아주 옛날 얘기란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모두가 시작되려는 찰나 민준이는 번개처럼 방을 뛰쳐나갔다. 할머니 잡아봐요. 절대 못 잡을걸요. 민준이는 마당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대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아이고! 이 녀석아! 옷도 안 입고 어딜 가! 할머니는 녹두죽 그릇을 들고 손주를 쫓아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와 손주의 추격전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마당의 달들은 놀라서 꽃기호하며 날아다녔고 마당에서 낮잠 자던 누렁이는 일어나 함께 뛰어다녔다. 우리 민준이 어여오렴 할미가 오늘은 특별히 군고구마도 구워줄게. 정말요? 근데 녹두죽은 안 먹을 거예요. 이 녀석! 군고구마는 녹두죽 먹고 나서야. 옆집 김 할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말순 씨 아침부터 손주하고 뭔 전쟁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또 과학자 놀이한다고 말이요. 이런 소동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주에는 마당에 감나무에 로프를 매달고 중력 저항 실험을 한다며 매달렸다가 코꾸라졌지 뭐여. 그 전에는 할머니의 텃밭 호박을 따다가 우주선 연료 실험을 한다고 으깨놓은 적도 있었다. 더 큰 사고는 지난달이었다. 마을 앞론에서 개구리 우주인 훈련이라며 개구리를 잡아다가 할머니의 김치통에 넣어둔 것이다. 개구리들이 탈출해서 부엌에 가득 찼던 날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다. 주말마다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말순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게 된 것이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헐레벌떡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제가 새로운 실험을 생각해냈어요.
할머니가 쓰시는 압력밥솥으로 우주선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이 녀석아, 폭발하면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는 밥솥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지난번에 전자레인지로 시험한다고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밥솥까지 그러려고?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대단한 발명이 될 거예요. 나사에서도 인정할 거려.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손주의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 꼭 젊은 시절 자신의 남편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려. 우리 이쁜 똥강아지. 근데 말이다. 과학자가 되려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니? 할미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녹두죽을 끓였단다. 할머니도 참. 저는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인데 우주인은 우주 음식만 먹잖아요. 녹두죽 말고 우주 음식 사주세요. 아니 이 녀석이 우주 음식은 무슨? 빨리 녹두죽 먹어. 그렇게 할머니는 화난한 마음을 추스리고 차분해진다. 강아지야? 옛날에 할미 때는 말이여. 그렇게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민준이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나가 있었다. 할머니는 녹두죽 그릇을 들고 손주를 쫓아 나섰다. 우리 똥강아지, 이리 와봐. 할미가 저녁에는 똥강아지 좋아하는 치킨도 시켜줄게. 정말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 하지만 먼저 녹두죽부터 먹어야 된다. 우리 똥강아지야. 할머니, 그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동네 강아지들까지 합세해서 뛰어다니는 통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이장님 댁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뚱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은 멈출 줄 몰랐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치킨을 시켰다. 물론 민준이는 치킨을 먹기 전에 녹두죽을 반드시 먹어야 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끓이신 녹두죽이 맛있긴 해요. 근데 이걸 인정하면 제가 우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손주의 솔직한 고백에 박장대소를 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말했다. 할머니, 제 눈이 좀 이상해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우주과학책을 보고 유튜브로 실험 영상을 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학교에서는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맨 앞자리로 옮겼다. 그래도 글씨가 점점 더 흐릿하게 보였다. 밤에는 마당의 달빛조차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별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할머니, 제 눈이 좀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평소라면 우주 이야기나 실험 실패 이야기로 시끌벅적할 시간이었다. 요즘 책을 읽으면 글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즉시 군내 버스를 타고 큰 병원이 있는 시내로 민준이를 데리고 갔다. 검사를 받는 동안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망막색 소변성 증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렸다. 유전성 안구 질환으로 점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에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다. 할머니, 저 이제 우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주선 운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았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다. 아니란다. 우리 똥강아지는 꼭 우주인이 될 수 있단다. 눈이 안 보이는 우주인이 되면 되지 않겠니? 할미가
꼭 도와줄게. 그날 이후 민준이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실험을 할 수도 없었고 밤하늘의 별을 세는 것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다. 시각 대신 청각과 촉각을 더 예민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할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할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제가 새로운 실험을 생각해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눈이 안 보이는 우주인들을 위한 우주선을 만들어 보려고요. 소리와 촉감으로 우주선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의 변화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전의 장난꾸러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대신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세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20개의 별이 보였다가 15개, 10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모든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제가 못 보는 별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려주세요. 그려. 저기 은하수를 보렴. 반짝이는 별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있지.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의 시련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다. 젊었을 때부터 심장병을 앓아오셨지만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약으로 버텨오셨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다. 어느 봄날 매화꽃이 활짝 핀 아침이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마당 평상에 앉혔다. 우리 똥강아지, 이리 와서 앉아보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렸다. 할미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구나. 너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볼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잖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가 우주인 되는 거 꼭 봐주셔야 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얼굴도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따뜻한 손의 감촉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내가 널 키우면서 이 할미는 참 행복했단다. 우리 똥강아지 이쁜 내 새끼, 네가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실험한다고 온갖 말썽을 피워도 할미는 다 좋았어. 우리 강아지 그 호기심 많은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할머니는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봄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왔다. 우리 강아지가 앞이 안 보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는 강하잖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잖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강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걱정 마라. 할미는 언제나 강아지 옆에 있을 거야. 우리 강아지가 보는 모든 것에, 만지는 모든 것에 할미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계셨다. 손주를 향한 사랑의 미소를 띤 채로. 장례식장에서 민준이는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각막을 기증하신 것이다.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오셨다고 했다. 할머니께서는 손주분 상태를 알고 난 후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셨죠.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붕대를 풀었을 때 민준이는 오랜만에 선명한 세상을 보았다. 마당의 매화꽃이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할머니가 보여주시던 것처럼.
할머니. 민준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꽃잎을 바라보았다. 이제 제가 할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보네요. 할머니가 보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부엌 선반 위에는 녹두죽 레시피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민준이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조심스레 레시피를 꺼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았다. 우리 똥강아지 민준이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쓰려니 떨리는구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가 레시피와 함께 있었다. 할미가 가면 많이 슬프지? 하지만 울지 마라. 할미는 네 눈이 되어서 항상 우리 똥강아지 곁에 있을 거야.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할미의 마지막 선물이란다. 앞으로 네가 보게 될 모든 별들, 모든 꽃들, 그리고 네가 만들 모든 실험들, 그 모든 것들 속에 할미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야. 우리 똥강아지가 우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정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기특하구나 내 새끼. 할미의 눈으로 보는 별들이 예쁘니? 그리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내가 좋아하는 우주인 과자를 몰래 사다 놨다. 할미가 늘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사실 할미는 내가 실험한다고 말썽부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 이제 꼭 우주인이 되거라. 할미 눈으로 우주 끝까지 날아가 보는 거야. 알겠지? 사랑한다. 우리 똥강아지. 민준이는 편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는 눈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준이는 새 일기장을 샀다. 표지에는 할머니의 눈으로 보는 우주 일기라고 썼다. 2001년 12월 31일 일요일 날씨 맑음. 할머니의 눈으로 처음 본 세상이 너무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전에는 하얀 점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꽃잎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할머니가 항상 예쁘다고 하시더니 정말 예쁘네요. 오늘은 텃밭에 가봤어요. 할머니가 심어놓은 상추랑 깻잎이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잎사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할머니가 늘 물 주시던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밤에는 망원경으로 별을 봤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별들이 할머니 눈빛같이 따뜻해 보여요. 할머니, 저 별들 사이에 계신 거죠? 이제 저는 진짜 우주인이 될 거예요. 근데 녹두죽 먹는 우주인이 될게요. 아까 처음으로 할머니 레시피대로 녹두죽을 끓여봤어요. 좀 실패했지만 다음엔 꼭 할머니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더 예뻐요. 전에는 몰랐는데 세상 모든 게 다 반짝반짝해요. 마치 할머니 웃음처럼요. 사랑해요, 할머니. 우리 똥강아지가 쓴 할머니 똥강아지는 매일 밤 이렇게 일기를 쓴다. 서툰 글씨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은 이제 민준이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짝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준이는 매일 밤 망원경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할머니, 저 잘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눈으로 우주도 보고 꽃도 보고 세상의 모든 예쁜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주인이 되기 위한 실험도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이제 절대 실수 안 할 거예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시죠?
마당에 핀 매화꽃 위로 별빛이 내린다. 마치 할머니가 다정히 미소 짓는 것처럼요. 끝까지 우리 강아지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